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발전소 안전사고 공기업이 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건가. 동아일보는 산재공화국 오명 탈피 공기업에만 의존 말고 근본 해법을 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 김용균법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소개하고 발전소 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방안 등 발표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작업장 위험관리 여론용 땜질 아닌 근본 대책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열사 투쟁 결과는 당장 발표한 대로 부족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시켰고 또 노사 그리고 발전소가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마무리됨으로써 58일간의 장례 투쟁을 끝내고 이제 2월 9일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향적인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열사 동료인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이 발전소에 직접 고용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서 정규직화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일종의 자회사와 같은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설들이 지적한 바대로 공기업이 되거나 정규직화가 된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윤이나 성과보다는 공공성을 위해서 운영될 경우에 사고가 훨씬 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빈발하고 있는 이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에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정규직화가 안전사고를 특히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 어렵고 노조를 만들더라도 탄압에서 노조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집단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26조가 규정하고 있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거나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안전사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 열악한 조건이 있고 또 소규모의 하청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업안전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리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복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지자체 현금 살포 복지 놔두면 만국병으로 번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과 관련되죠. 이 재정이나 복지 지출, 지급 등으로 표현할 말을 살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무작정 돈을 뿌리는 식으로 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이나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비중이 낮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살포 운운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 유럽의 이 복지 수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를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이 조세 부담률을 저지하고 복지 확대를 막기 위해서 퍼주기니 현금 살포니 이런 사실은 나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택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서울 택시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과 승차 대안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시기만 되면 항상 서비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말하기 전에 택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전주에서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였던 택시 노동자 김재주 조합원이 외쳤던 산업금제 폐지, 완전 월급제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택시 공용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택시 서비스 문제는
택시 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과 고용이 안정되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적정한 노동시간으로서 과로와 피로에 찌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당 의원들 김경수 지사 판결문 읽어보기나 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는 의문이 든다 라고 한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을 말을 하려면 그냥 비판 여론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구속 판결을 내린 사유를 놓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국정원 기무사 등의 불법 댓글과 무엇이 다른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비핵화 약속 없이 날짜부터 발표된 미북 회담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한미 정상, 북미 베트남 회담 앞서 완전 비핵화 제약해놔라. 문화일보는 미북 2차 회담 북 리스트 신고 검증에 승패 달렸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 간 서로 요구를 가지고 진행하는 협상이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빅딜 협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방에게만 강요하면 협상은 깨지는 것이죠. 한미 정상이 확인할 것은 비핵화만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자 간 빅딜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동아문화일보는 북핵 폐기, 북한 비핵화, 북한에 대한 핵리스트 검증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미국이 내놓아야 할 것을 동시에 말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김정은에게 베트남 담판은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협상 실패하면 강경 대치로 회귀할 것이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의미를 새겨야 한다. 베트남은 1986년부터 도임의 적 개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김정은 트럼프 간 협상이고 성공이든 실패든 양자에게 그 결과가 돌아간 것이죠. 베트남에서 열리는 의미를 말하는데, 베트남이 개혁으로 돌아선 것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지금도 베트남 일부를 미국이 지배하고 베트남의 그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공세 압박을 취했다면 과연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경신문은 미북 한반도 담판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매일경신문은 한반도 둘러싼 숨가쁜 정상외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방인 미국, 일본과는 더욱 굳건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이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남한 역시 4대 강대국이 둘러싸인 분단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남북이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으로 통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에만 모든 것을 내맡기고 기대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한일 관계 악화 더 이상 방치 말라는 일 지식인들의 호소에서 식민지 지배 반성 사죄를 소개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더 이상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의 이번 판단은 매우 올바르죠.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식민 지배에 대해 한 사과 반성을 촉구하려면 당일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불가역적 협상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우리가 주장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와 반성에 대한 그런 요구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규제 혁파해 신산업 키워야 수출 활력 살아난다. 매일경제신문은 새해에도 보호무역 강공 예고한 트럼프의 국정연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수와 수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성장 활력 제고에 올인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여당의 황당한 경제 자화자찬과 더 커진 수출 쇼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품목 지역을 다변화하고 주력 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탈규제 입법에 집중하고 수출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규제를 격파해서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논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불안과 과잉생산, 재고 누적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산과 수출을 늘린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 성장이든 성장 논리로 현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는 산업혁명 이후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세계 자본주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 완화, 투자 확대, 생산 확대, 수출 증가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최악 미세먼지 중국을 못 움직이면 어떤 대책도 소용없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는 75%가 중국, 몽골, 북한 등 국에서 유입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문제는 중국 등 인접 국가가 이를 인정하느냐 문제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아마 우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 국제적 공동 연구나 협상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밝히고 대처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 자원의 수입하고 또 생산해서 수출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소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세우면서 주변국과의 이런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광화문 광장 상설 세월호 기억공간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박은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4.16 생명안전공원을 지금 안산에 조성 중인데 광화문 광장을 정치와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되 세월호 기억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화문 광장이 정치와 이념 대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광장이란 곳은 본래 정치적 공간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랬고 우리 전통적 마당 역시 놀이터이기도 하지만 노동의 공간이고 탈곡을 하거나 곡식을 싸드는 이 노동의 공간이고 동시에 정치적 공간이었습니다. 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로부터 지금 이래까지 600여 년에 걸쳐 권력자들이 지배의 공간이 됐지만 민중들의 저항의 공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